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가운데 가장 피해 규모가 큰 사고로 남게 됐습니다. 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함은고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탑승자 181명 가운데 사망자가 179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고 11시간 만에 희생자를 모두 찾았습니다만 신원 확인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보도를 보면 88명 정도가 신원이 확인됐다라고 이렇게 보도하는 걸 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충돌 직후에 화염에 휩싸였고요. 그리고 거의 풀파이어 형태로 진행이 돼서 1000도를 상회하는 이런 높은 온도에 일부 승객들은 이제 많이 훼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DNA 판독기를 가지고 일일이 좀 DNA를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 DNA 판독기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3분 정도 이렇게 판독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부분 이 신원 확인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159명의 지문을 채취했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희생자분들은 그것마저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DNA를 수집이 됐는데 이걸 이제 결국 이제 다른 분들과 가족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이제 대조를 해야 되니까요. 이 시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3명 정도 지금 수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현장 조사를 위해서 무안공항을 1월 1일까지 폐쇄한다라고 전했는데 그럼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실제로 이제 블랙박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회수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잔해 부분 그리고 화염에 휩싸인 어떤 연소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일일이 다 기록을 할 거고요. 이제 이 작업이 이제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이제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해당 잔해를 수거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발생한 이 사고에서 희생자 대부분이 이제 동체 바깥에서 발견이 됐고 또 멀리는 몇백 미터까지도 나갔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충돌 상황에서 폭발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크게 인명 피해가 발생한 여러 가지 원인이 지목됩니다만 가장 큰 이유 좀 뭐라고 보세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랜딩 기어가 제대로 전개가 안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감속이라고 하는 형태의 과정이 진행이 안 되고 활주로 바깥에 공항 외벽과 그리고 이제 지금 알려진 것처럼 외벽 전면에 일부 둔덕이 있는 이런 이제 구조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돌을 하면서 이 충돌된 이 충돌량이 굉장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 이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전원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실제로 비행기 바깥에 이탈해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이제 충격에 의해서 승객분들이 이제 이탈이 되는 이런 조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화재에 의한 어떤 손상이라든가 피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충돌 직후에 이런 물리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비상시에 이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료를 버리는 시스템도 있다고 하는데 이 기종은 없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이 바닥에 소화약제를 뿌리는 등의 어떤 좀 대비가 필요했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좀 그 시간이 좀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1차 착륙을 시도했을 때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조류 경보를 받고 불과 1, 2분 상간에 메이데이를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수분, 한 5분 안에 이루어지는 이런 전개 과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하신 활주로에 여러 가지 약재를 뿌린다든가 소방대가 미리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전개를 하기에는 시간상으로 굉장히 부족한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가 더 필요하겠지만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사고 직전에 무안공항의 관제탑에서 여객기의 조류 충돌 경고를 보냈고
그 이후에 조종사의 메이데이, 그러니까 긴급 조난 신호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류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인데 지금까지 봤을 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고 원인 가능성이 어디에 좀 무게를 더 두세요? 지금 뭐 그 알려진 것처럼 실제 조류 충돌이 있는 걸로 적어도 이제 뭐 엔진룸 안으로 조류가 들어가면서 이 불완전한 연소 형태, 뭐 불꽃이 보이고 이런 것을 추정을 해보면 어떤 조류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조류 영향을 받고 엔진의 출력이라든가 비정상 연소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랜딩 기어가 전개가 되지 않은 조건, 이게 실제로 조류 충돌과 뭐 이런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국토부 브리핑에서도 실제로 그런 그 조류 충돌과 그 비정상적인 엔진 출력 이 부분과 실제로 랜딩 기어와의 시스템과의 연관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반드시 뭐 연동이 돼서 엔진이 출력이 저하가 되면 랜딩 기어의 뭐 유압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가정은 굉장히 낮은 확률이다라고 국토부도 밝히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랜딩 기어 문제 때문에 메이데이를 선언을 한 건지 아니면 이제 조류 충돌로 인해서 전반적인 출력이라든가 제어하는 부분에 어려움에 있어서 메이데이를 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조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랜딩 기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을 파악했고 수동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어려웠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수동으로 이 중력에 의해서 이 유압 방식이 아닌 중력에 의해서 랜딩 기어를 이제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실제로 한 2분에서 3분 정도의 절차가 필요한 그런 작업입니다. 고도도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랜딩 기어를 작동할 수 있는 고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그 랜딩을 시도하고 나서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이제 선회하는 과정에서 지금 알려진 것처럼 이제 충분한 어떤 그 복행 어떤 고도를 이루지 못하고 180도 정도 이렇게 선회를 해서 다시 19번 활주로로 진입을 2차 착륙을 시도한 것으로 봐서는 어떤 적절한 이런 그 선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환경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사고 영상을 보면 항공기가 동체 착륙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담장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동에 필요한 랜딩 기어뿐만 아니라 다른 제어 장치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물론 제주항공 측은 공식적으로 기체 결함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을 했거든요. 네, 그 실제로 그 랜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랜딩 기어가 거의 뭐 70에서 80%의 어떤 제동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엔진을 그 역추진하는 방법, 그래서 반대편에 어떤 그 동력을 실어주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기 역학적인 유체에 대한 흐름으로 이 날개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꺾어서 공기 저항을 최대로 늘리는 이런 방법들이 시도가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례인데요. 지금 이제 사고 영상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어떤 그 절차라든가 시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 일단 그 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각에서는 뭐 활주로의 길이가 2.8km입니다만 이게 좀 거리가 동체 착륙을 했을 때의 마찰로만 버티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동체 착륙으로 인한 충분한 활주로 길이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이거는 결과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활주로에 대한 그 이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제 국제 규격에 따라서 특히 이제 737 800기종 정도의 어떤 중소형 항공기에는 이 정도의 그 말씀하신 대로 한 2.8km 정도의 활주로 길이는 어느 적당한 수준의 활주로 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게 지금 안타까운 어떤 그 맥락에서 보면 이 말씀드린 대로 외벽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일종의 그 버퍼존처럼 나대지 형태로 상당히 좀 이격이 된 이런 공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지금처럼 굉장히 극심한 이런 참사 형태로는 발전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이 어제 사고의 희생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가정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활주로가 아닌 이 옆에 있는 이 잔디밭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착륙을 했다면 조금 더 피해가 좀 덜 가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그 마찰력에 의한 이제 제동 부분 예. 그리고 이제 상당한 부분은 이제 공기 저항에 의한 그 제동되는 부분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첫 번째 말씀드린 이 마찰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활주로보다는 이런 풀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마찰 개수가 높기 때문에 네. 제동 거리가 짧아지는 것은 뭐 인지상정처럼 나타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앞서서 이제 언급을 잠깐 해주셨는데 이 비행 자료 기록 장치랑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가 모두 수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독 작업에 관심이 쏠리는데 앞으로 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파악돼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실제로 이제 뭐 이 관제실과의 어떤 그 대화 내용 뭐 예. 이런 것들은 뭐 지금 관제실 안에서도 뭐 녹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확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지금 이제 문제는 실제로 그 기장과 부기장 이 조정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절차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말씀하신 블랙박스 운행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라든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랜딩 기어가 그 전개가 되는 과정에서 뭐 유압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런 거에 대한 뭐 데이터 로고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면밀하게 좀 살펴보면 당시 상황이 어땠고 당시 그 기체의 어떤 그 제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파악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는 외형 그대로 수거가 된 걸로 전해졌는데 비행 자료 기록 장치는 일부 손상이 된 걸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손상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미국 쪽에 보내서 확인이 돼야 될 걸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그리고 이 판독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뭐 6개월 이상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참사 하루 만에 또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이 랜딩 기어 문제를 발견해서 다시 회항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랜딩 기어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비행기의 어떤 주요한 어떤 그 컴포넌트들은 네. 이중 삼중의 어떤 병렬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라든가 오작동의 확률을 현저하게 줄이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랜딩 기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뭐 오늘 그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가 사실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았지만 예. 많은 항공기에서 이런 그 이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상황은 이제 동일 기종이고 또 이제 랜딩 기어 문제가 이제 많이 이슈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더 그 관리가 되고 확인이 되는 이런 과정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동안 이제 비행을 하기 이전에 엔지니어들의 철저한 어떤 그런 사전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정도라면 뭐 어떤 전수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력으로 특히 LCC 항공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737-800 기종에 대한 부분은 예. 뭐 국토부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뭐 항공기에 대한 정기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운영 실태라든가 점검 실태 이런 것에 대한 좀 전반적인 좀 체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사고로 너무나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도 모자라겠지만 일단 정부와 제주항공 측은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신원 확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가 빠르게 신원 확인이 돼서 가족분들한테 인도가 되는 뭐 이거를 뭐 좀 시급하게 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전남 지역에 계신 분들이 피해가 이제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전남 지역 그 전체가 굉장히 좀 트라우마에 휩싸일 수 정도로 그런 그 심리적인 뭐 이런 것들을 전남이라든가 도 차원에서 그런 어떤 그 유가족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심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좀 챙겨봐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